어깨가 무겁고 팔을 올리기가 어려울 때 오십견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새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5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유착성 관절낭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깨 가리킬 때 주로 이쪽 부위 얘기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리키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이 아파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어깨가 아프다, 아니면은 견갑골 쪽, 날개뼈 쪽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어깨 구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는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과 그다음에 팔뼈인 상완골, 그다음에 쇄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드는 관절이 관절와 상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좀 어렵긴 한데 오늘 제가 주로 다룰 부분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세대에게서 발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중년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도 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어깨 통증은 좀 어떤 식으로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하루 종일 팔을 쓰고 살잖아요. 팔 안 쓰고 살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실외에서 이제 바깥에서 야외 활동하는 경우,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깨 통증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많이 될 수 있는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360도를 돌릴 수 있는 관절인데요. 다른 관절 생각해 보면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공을 발로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을 발로 찼을 때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지만 딱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무릎 관절이.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폈을 때 여기까지는 가지만 더 이상 가진 않아요. 근데 어깨 관절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구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개뼈하고 팔뼈는 접촉면이 상당히 작은데요. 관절면으로만 보면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주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절화순이라고 합니다. 압력밥솥과 뚜껑을 보면 고무 패킹이 있어서 꽉 막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관절화와 팔뼈 사이에는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관절화순이라는 조직에 안정성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관절 주변에는 힘줄들이 있는데요. 이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팔을 움직일 때 작동하는 근육이지만 한편으로는 어깨 관절의 내부에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하순, 회전근개,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등 어깨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성이 좋은 어깨 관절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쓰게 되니까 탈이 나기가 쉬운 것이죠. 네, 어깨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환자분께서 어깨 통증이 있는데 50견이 아닐까 걱정을 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50견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뼈와 팔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관절낭이 딱딱하고 뻣뻣하게 굳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50견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과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팔을 잘 올리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이 있고, 밤에도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어떤 삶의 질도 굉장히 저하가 되는 특징이 있겠고, 팔을 올릴 때도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는데요. 근육통과의 차이라고 본다면, 근육통이라면 내가 근육이 아프고 팔이 아파도 어떻게든 올리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겠지만,
50견은 내가 올릴 때도 팔이 잘 안 올라갈 뿐만이 아니고 남이 올려줄 때도 본인은 팔에 힘을 빼고 남이 올려주는데도 뭐 이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근육통만 가지고 이게 단순히 근육통인지 50견인지 감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병의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면 쉽게 감별이 가능하니까요. 얼른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에서 만나본 환자처럼 이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게 50견인지 근육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지기에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50견, 그다음에 회전근개 손상, 그다음에 이두근 건염, 석회성 건염 등이 있는데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은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두근 건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두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알통 근육이죠. 이두근에 건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인데 건이라는 것은 근육의 끝부분이 뼈에 가서 붙는 지점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근 건이 이 팔의 앞쪽을 통과해서 어깨 관절에 가서 붙게 되는데 이쪽 팔 앞쪽에 지나가는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 앞쪽, 어깨 관절 앞쪽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두근을 쓰는 상황에서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팔꿈치를 위로 올리는 동작, 그다음에 이 손바닥을 바깥으로 펼쳐주는 동작에서 이두근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더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석회성 건염, 건에 석회가 생긴다는 것인데 석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디에서 어떤 근육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어깨에서 생긴다면 어깨 근육 회전근개 중에서 극상근에 많이 생기는 편인데요. 석회라는 것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감별은 할 수 있지만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것은 아니고요. 석회가 먼저 처음에 생겨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는 생성기, 유지기, 흡수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생성기와 유지기 때는 크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흡수기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석회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지만 석회 흡수일 때는 통증이 많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깨 통증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 발병 원인도 다양하네요. 그중에서도 저는 아까 영상에서 만나봤던 50견, 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아프면 이게 50견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관절낭이 유착돼 있으면서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관절낭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뻣뻣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팔을 내 맘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프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얼어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50견의 이름에서 50살에 생기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꼭 50대에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40대라든지 60대에도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50견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들도 궁금해집니다. 예, 50견은 특징적으로 두 가지 증상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심한 통증 또는 야간 통증 그리고 가동 범위 제한인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증이 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요. 심한 50견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어깨 관절뿐만이 아니고 팔꿈치 정도까지도 통증이 내려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자주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견 환자들은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두 번째 증상은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것인데 팔을 올릴 때 어깨 정상 가동 범위는 앞으로 들든 옆으로 들든 간에 귀까지 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50견 환자들은 모든 범위에서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릴 때도 안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이 올려줄 때도 팔이 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전근개 얘기도 하셨는데요. 보면 제 주변에 운동하면서 다친 친구들은 맞습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병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 손상되는 것은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많고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충돌증후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개뼈의 끝부분에는 견봉이라는 지붕이 있어요. 뼈에 지붕이 있는데 이 밑에는 팔뼈가 있게 되겠고 근데 사람이 팔을 올릴 때 이렇게 들 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귀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인데 올리다가 한 90도 정도에서 이게 견봉과 팔뼈가 충돌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50견에서는 이제 계속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충돌 증후군에서는 어떻게 올리다 보면은 또 통증이 없어지고 다시 올릴 수는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충돌 증후군에서는 이게 날개뼈에 있는 견봉과 팔뼈에 있는 상완골이 충돌이 되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관절낭이라든지 점액낭 등이 찝히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회전근개 손상이 앞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네. 회전근개도 당연히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팔을 많이 쓴다든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역시 회전근개 손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50견으로 병원을 찾을 때 어떤 치료 받게 됩니까? 50견의 특징이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통증이 심한 것과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증이 급선무겠죠. 통증을 줄이는 게 가장 급한 일이고 먼저 이제 한약이라든지 약침 치료를 통해서 이 관절의 염증 상태와 부종 상태를 줄여줌으로써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한약은 이제 먹어서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하는 반면에 약침이라는 것은 그 한약을 주사용으로 맞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직접 어깨 관절에 주입을 함으로써 침 치료와 한약 치료의 장점을 둘 다 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도 환자의 몸 상태에 맞도록 처방을 해서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인데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가동기의 치료가 필요한데 예. 가동기에는 추나요법이라든지 침치료를 통해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나요법은 어깨 관절을 밀고 당겨서 이 관절낭이라든지 주변의 근육 인대가 부드럽고 이완이 될 수 있도록 관절을 늘려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침치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침치료 외에도 침을 놓은 다음에 시술자가 그 팔을 이제 움직임으로써 동작침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침치료뿐만이 아니고 침치료 후에 시술자가 팔을 움직여줌으로써 가동 범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깨 스트레칭 또 어깨가 아플 때 하면 좋은 운동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팔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어깨 관절을 다방면에서 여러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스트레칭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팔을 안쪽으로 당겨서 내가 정상적인 팔은 이쪽 아픈 팔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지금은 두 분은 괜찮으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이요. 이쪽 팔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쪽 팔을 밑으로 내려놓고 정상으로 움직이는 팔을 이렇게 해서 수건을 이렇게 당겨주는 뒤로 해서 당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픈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쪽 벽을 타고 손가락으로 벽을 타면서 살살살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더 어려우니까 손가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도 자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 어깨 통증 발생할 수 있고 바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이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것이 스마트폰이 무거운 게 아닌데 왜 어깨가 아플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척추랑도 관련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많이 하게 되고 컴퓨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은 척추가 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깨가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그래서 어깨가 이제 앞으로 말리게 되고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깨가 앞으로 말릴 때 아까 말씀드린 충돌증후군 있잖아요. 예. 견봉과 팔뼈가 부딪히는 충돌증후군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바른 자세를 통해서 어깨 건강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주차 로봇 실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차량 접촉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이 이루어져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